여러분들 혹시 좀 힘들다고 느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강사들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힘들고 해봐야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입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이제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치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도 무료 강의를.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보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힘들다고 해도 왜 하냐면,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 강의를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볼 때, 시간을 빨리 단축해줘서 한 바퀴를 돌아주니까 이게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힘들지만 그냥 4시간을 견디면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힘든 생각이 들어요. 인강으로 듣는 학생도 힘든 생각이 들어요. 하는 저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할 때마다 맨날 고민합니다. 내가 왜 전체 내용을 4시간 만에 하려고 했을까? 맨날 후회해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하루 왔는데, 뭐 조선시대만 하고 구려시대만 하고, 제가 조선시대 또는 고대만 해도 여러분 4시간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그쵸? 자기가 빼먹은 왕들도 있어요. 사실 다 하고 싶어, 막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늘 힘들더라도 참고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셨죠? 힘들 겁니다, 아마. 계속. 자,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이 많이 나오니까 별표하시고, 일단 4세기예요, 4세기. 이 사람은. 자, 대외 진출, 영토 확장, 요 얘기. 영토 확장하면 이게 사실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외 진출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외 진출 항상 물어보는 게 요서, 그러니까 요즘에 랴오시라고 하죠.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규슈, 여기까지 진출한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던 거 있죠? 아까 어떤 왕을 죽게 했다고요? 고국 원왕을 죽게 했죠. 그죠? 고국 원왕, 고국천이 아니에요. 고국 원왕을 죽게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한데, 어차피 백제가 마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마한의 중심 세력이 완전히 근초고왕 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한 전체는 원래 목지국이 장이었는데, 여기서 작은 백제라는 나라가 조금씩 커져갖고 마한 전체를 먹는 겁니다. 오케이? 마한을 지워요, 여기서 완전히 근초고왕 때. 그리고 가야 지역을 또 압박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왜 잘 안 물어보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 가야의 7개 나라를 점령했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야가 전체가 몇 개 나라가 있었는지 자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요 정도 아셨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 상속했고요. 그 다음에 서기라는 역사책. 자, 저자는 누구다? 고흥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흥. 나중에 여러분 삼국의 역사서를 꼭 물어볼 거예요. 아까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의 신집 5권이고, 여기는 고흥의 서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불교를 공인한 것은 침류왕인데, 만약에 순서를 물어본다면 소수림 왕이 먼저 불교를 수용해요. 소수림 왕이 372년이고요. 이 불교 공인은 384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고구려보다 12년 뒤에 백제의 불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 지역은 달라요. 고구려는 저쪽에 전진이란 나라에서 들어오고, 그 5호 16국 중에 백제는 동진이란 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어쨌든 백제는 침류왕 똑같이 4세기인데 고구려보다 좀 늦다, 12년 늦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433년이죠. 왜 연도 쓰는지 아세요? 이게 선후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원인이 뭐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 때문에 그래요. 그죠?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후 관계를 물어보면 평양 천도, 나제 동맹, 그 다음에 백제 수도 점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로왕.
장성의 침략으로 한성이 점령된 후에 살해되었다. 아까 제가 몇 년이라 그랬냐면 475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문주인데 얘가 신라에 도움을 요청을 갔어요. 신라에 도와달라고. 아버지 지금 포위되어 있다고. 근데 신라의 자비마리간이 10,000명의 병력을 보내줬는데 병력이 도달하기 전에 계로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신라군도 돌아가고 이때 문주는 웅진, 지금의 공주로 가서 왕으로 즉위한 거죠. 걔가 문주왕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웅진, 지금 공주로 수도가 옮겨진 겁니다. 원래 수도는 한성이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이 있는 그 지역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주왕 이후에 이제 동성왕, 요거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합니다. 결혼 동맹을. 자,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신라의 왕이 소지마립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신라가 뭐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하다가 왕을 쓰는데 왕이라는 칭호는 지증왕 때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뇌물왕 때부터 뇌물 마립간부터 마립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마립간, 그 다음에 지증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동성왕과 소지 마립간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왕이 소지 마립간 시기에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응? 이 둘의 남자끼리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사람이 무령왕이죠. 무령왕 때부터는 여러분 시기가 500년대 6세기로 접어듭니다. 6세기로. 자,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22담노라고 해서 22개의 요충지를 정해놓고 왕족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담노. 그리고 이제 문화사에서는 무령왕릉의 무덤 있죠. 무령왕릉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왕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왕도 당연히 6세기겠죠. 자,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가 어디예요? 지금의 부여죠. 부여. 그러니까 백제 수도는 한성, 지금의 서울 지역, 웅진, 공주, 사비, 부여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원래 여러분 백제 사람들이 부여 계통인 거 아세요? 원래. 왜냐하면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고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 그중 온조가 백제 세웠으니까 얘네가 다 부여 계통이에요. 그래서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꿔요. 남부여. 그리고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이름이 성이 부여예요. 부여. 자, 그리고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자, 누구랑 함께 손을 잡았냐? 오케이,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하죠. 진흥왕이 한강역을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왕이 신라를 쳐들어가요. 그러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진흥왕이요, 한강역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대.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왼수지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왕이 죽은 다음에 백제 왕들은 그냥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면 백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계속 쳐들어가니까 신라가 괴로운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무왕. 무왕은 이거만큼은 아닌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무왕 때부터는 600년대입니다. 7세기. 자, 이 사람은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천도는 안 했지만. 그리고 그 유명한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죠. 여기 탑이 하나 있는데 뭐죠? 미륵사 터에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아있죠. 얼마 전에 보건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륵사를 이 무왕이 여러분 향가 중에 서동요라고 알죠? 서동요. 서동이라고 하는 말을 캐는 이 백제의 서동이란 아이가 신라로 넘어가서 자, 진평왕의 당시의 셋째 딸이었던 선화공주가 서동과 결혼할 거다라는 노래를 퍼뜨려요. 아이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노래가 막 퍼지니까 진평왕이 딸한테 화를 내니까 이 선화공주가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배하던 중에 서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통성명을 해보니까 서동이라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게 운명적 만남이구나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서동이 무왕이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동요의 그죠?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을 지금 하나 남은 거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팠는데 여기서 사리를 봉안한 사리봉안기 기록이 나왔어요. 사리봉안기가 나왔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무왕의 왕비는 백제 귀족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화공주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화공주가 정말 서동과 결혼한 게 맞냐 안 맞냐 뭐 논란이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없거든요. 원래 선화공주가 첫째 천명, 둘째 덕만공주.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입니다. 근데 선화공주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리봉안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사택 적덕의 딸이 무왕의 왕비로 나와요. 이런 스토리가 시험에 나오면 미륵사지 석탑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아셨죠? 미륵사지 석탑. 자, 마지막 의자왕 때 신라를 쳐들어가서 대야성을 점령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좀 국력이 많이 쇠퇴하죠.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세들을 이끌고 신라의 10배가 넘는 병력을 맞서 싸웠으나 전멸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신라는 육로로 쳐들어오고 당나라의 해군 10만이 넘는 해군은 금강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김유신의 5만 군대를 계백이 5,000명의 병력으로 황산벌에서 3벌의 싸움을 다 격퇴하고 막아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역부족으로 백제 군사 전체가 전멸하는 거죠. 오케이? 계백장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황산벌 하면 계백장군?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볼 게 뭐가 있나? 백제 지역에서 그냥 백제 수상을 상자평이라고 한다. 관등이 16개다. 고구려는 공무원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가 기록마다 달라서 그냥 10여 등급이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제는 확실히 16등급이에요. 자, 그 정삼회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귀족회의, 정삼이라는 바위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가봅니다. 신라. 자, 신라는 앞에 거 다 삭제하고 뇌물 마립간부터만 보시면 돼요. 뇌물 마립간, 뭐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뇌물 마립간. 뇌물 마립간이면 별표하시고 벌써 이 사람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김씨, 왕이 셋을 알아두시고요. 그 전에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됐죠? 박씨, 석씨, 김씨로 바뀌어 왔거든요. 자, 여기는 누구예요? 박격거세. 이 사람이 1대죠. 그 다음에 차차, 요 박격거세는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이 사람이 2대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부터 이사금을 써요. 이빨이 많은 자다. 석탈애랑 경쟁하다가 떡을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많으면 지혜가 많다 그래서 얘가 이빨 자국이 좀 많았어요. 건치야 건치. 얘가 그래서 이사금 된 거야. 석탈애를 제끼고. 예? 얘가 3대예요. 3대. 그런데 석탈애가 이제 이사금이 돼요. 얘가 4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이렇게 온 겁니다. 됐죠? 석탈애 시기에 김할지가 탄생을 하는데 얘가 김씨의 시조인데 얘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다가 미추 이사금이 13대인데 얘가 최초로 김씨 왕이에요. 이게? 김씨 왕은 이제 처음 나와요. 그런데 17대 뇌물 마립간이 이제 김씨의 독자 세습을 원칙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진 거죠. 박씨, 석씨, 김씨로다. 그럼 여기서 뭘 외워야 되냐? 신라의 왕호 변천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됐는데 김씨로 독자 세습을 한 게 누구다? 뇌물 마립간이다. 뇌물은 이사금으로 주게 했지만 자기부터 마립간으로 써요. 이 사람이요. 이사금을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 다음에 김씨 세습을 한 거예요. 아셨죠? 왕권이 강화됐고 중앙집권화의 기틀이 마련된 시대입니다. 됐죠? 뇌물마리간. 그래서 이사금을 마리간으로 계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제가 요거는 좀 지워요.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요거 좀 지울게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니까.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제동맹. 나제동맹 아까 이제 백제하고 신라하고 그 장수왕의 평양천도 때문에 나제동맹 했던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눌지마리간 같은 경우도 나제동맹이 이제 백제 비유왕하고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에서는 뭐 그렇게 눌지마리간이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사실 한능검에서 오히려 눌지마리간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게 그 망부석 설화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로 굳어진 여인의 이야기. 그 망부석 설화가 눌지마리간 시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눌지는 내물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내물마리간이 죽고 나서 그 사촌 동생이었던 실성마리간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빼앗으면서 눌지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눌지가 고구려에서 돌아와서 고구려의 도움으로 실성을 몰아내고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힘이 약하니까 동생들을 고구려와 일본 외에다가 인질로 각각 보냅니다. 그 보코라는 동생하고 미사은이라는 동생을 인질로 보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인질들을 탈출시켜요. 탈출시킬 때 이제 박재상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고구려의 인질로 있는 동생을 탈출시켜요. 그 다음에 외에 잡혀가 있는 그 인질로 가 있는 동생을 탈출시키는데 박재상이 그 왕자를 탈출시키고 본인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외에서. 그때 외 왕이 너는 나를 섬겨라 그랬는데 나는 오랑캐 왕을 섬길 수 없다. 또 이런 또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외에서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박재상의 부인이 매일 바닷가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굳어져서 돌이 됐다는 게 망부석 설화거든요. 눌지마리간이면 망부석 설화로 한능검에도 한 번 딱 나온 적은 있어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소지마리간 때 시장이 처음 설치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증왕은요 시장 중에 동쪽에 동시와 그죠? 동시 이게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독기구로 동시전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동시를 설치했다 그러면 지중왕이지만 최초로 시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소지마리간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소지마리간 때는 그냥 시장을 설치했다고 하고 지증 때는 동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역을 설치했다.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우역은 이제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와 결혼동맹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누구였죠? 위드? 어느 왕이었죠? 백제? 동성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호를 왕으로 계칭한 거. 그러니까 사로라고 하는 나라를 신라로 이제 마리간을 왕으로 바꾼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증왕은 별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군주를 파견했고 요거 우경을 장려하고요. 이제 순장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노동력도 없는데 왜 사람을 함께 묻냐. 그러니까 법흥왕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 사람들 있죠?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6세기예요. 진흥왕까지 다 중요합니다. 자, 법흥왕은 병부라고 이제 국방부 같은 병부 설치했고, 자, 요거 율령 반포합니다. 대가랑 결혼동맹을 맺기도 했고, 자, 불교 공인이 중요하죠. 자, 누가 순교했어요? 2차 돈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요 눌지마리간 시기에 들어왔어요. 또는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들어왔는데 공인받지 못하다가 이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화백회의 장인 상대 등을 설치했고, 자, 금강가야를 이때 복속을 합니다. 금강가야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죠. 요런 정도. 근데 제가 원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법흥왕의 업적을 자꾸 순서를 물어서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외우라고 하는데 한능검에서는 다는 몰라도 좋으니까 법흥왕에서 제가 체크한 정도만 외워두시고, 알았죠?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 유치한 건데 제가 맨날 합니다. 너무 유치하지만 한번 할게요. 만약에 병나요 율대불상 금연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병부 설치입니다. 병부 설치. 율령 반포예요. 율령 반포. 아시죠?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대가야와 결혼 동맹. 대가야가 백제한테 압박을 당하거든요. 불교를 공인합니다.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만듭니다. 금강가야를 복속합니다. 연호를 처음 씁니다. 건원이란 연호를. 이게 딱 순서대로입니다. 법흥왕의 업적에도 순서대로인데 한능검에서는 순서 안 물을 거예요. 법흥왕의 업적이냐 아니냐 요거를 물을 텐데 법흥왕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병나요 율대불상 금연하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꽤 유용합니다. 왜냐 진흥왕하고 법흥왕 섞어 지중왕 법흥왕 업적을 섞어서 구별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쵸? 병나요 율대불상 금연하세요. 병부 율령반포 대가야랑 결혼동맹 불교 공인 상대등 설치 금강가야 복속 연호 사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흥왕 갑니다. 화랑도 제도를 개편한 거 완전 중요. 한강유어 확보한 거 완전 중요. 그래서 단양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한 것도 중요하죠. 비석들. 그 다음에 요거 역사서 있죠? 국사를 편찬하는데 요거 저자는 누구냐면 거칠부입니다.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그 다음에 재정과 기밀을 담당하는 품주와 감찰을 담당하는 경을 설치했다. 요거는 뭐 너무 어려운 거고요. 대가야를 정복한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금강가야는 532년에 법흥왕 때 멸망했고요. 그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멸망을 합니다. 없어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열왕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이 사이에 왕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자 누가 있냐면 진흥하고 무열왕 사이에 진평왕이 있고 선덕여왕이 있고 진덕여왕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열왕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진평왕 다음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여왕의 즉위 이 신라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여왕의 즉위는 뭘 보여주냐면 이제 왕족 중에 원래 성골이라고 하는 왕족이 왕위를 이었는데 성골 중에서 남자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2명이나 여왕이 나왔다가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라는 골품은 왕위를 이제는 단절이 됩니다. 왕위가. 그래서 이 김춘추 무열왕이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라고 하는 왕족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열왕 이후로는 성골이라는 골품은 사라집니다. 왕족을 성골, 진골 이렇게 구분했고 귀족들은 육두품, 오두품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성골 왕은 진덕 여왕까지 무열왕부터는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무열왕 때부터 왜 왕권을 강화하냐면 진골 출신은 종류가 많습니다. 성골은 계통이 하나지만 진골이 많기 때문에 무열왕이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진골들이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을 되게 많이 탄압해요. 그러면서 육두품을 많이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다가 그게 이제 해공왕이라는 왕 끝으로 무열계가 이제 끝나고 다른 진골들이 왕이 되면서 신라 하대라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신라시대 1000년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할 때 기준이 이거예요. 골품이에요. 성골이 왕이 됐던 시기를 상대,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 왕이 됐던 시기를 중대, 그 다음에 나중에 해공왕 이후로 뇌물계로 바뀌면서 왕이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를 하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어쨌든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고 이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안 봐도 됩니까? 전 여기가 정말 갈등입니다. 다른 시험이면 보라고 할 텐데 한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만 쓰면 진평왕 때 온달에 고구려의 온달의 침략을 격퇴합니다. 온달이 전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알죠? 화랑도의 계율 세속 5개 이 원강이란 승려가 화랑도의 세속 5개를 써주는데 요거 그 다음에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걸사표라고. 요것도 원강이 씁니다. 요게 이제 진평왕 때 3가지 키워드 정도.
걸사표는요, 수나라한테 편지 보내서 고구려를 좀 침략해 달라고 하는 글이에요. 608년에 쓰는데 그것 때문에 수나라가 쳐들어갑니다. 실제로 고구려를. 그 다음에 선덕여왕은 건축인데요. 영묘사, 분황사에 이제 모전 석탑이라는 게 이때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첨성대 건립하고요. 그 다음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이 만든 거지만 황룡사의 구충 목탑이라는 탑을 세웁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 신라 주변의 9개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게 자장이라는 승려가 이거를 건의를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진덕여왕은요, 항상 나당 동맹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당나라 황제한테 또 태평송이라는 노래를 또 보내기도 하고, 당나라 황제한테 보내는 노래입니다. 태평송. 그 다음에 뭐 당나라 연호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당나라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이게 혹시 나온다면 그냥 그 정도.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열왕은 상대등, 즉 화백회의 상대등보다는 집사부라고 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인데, 집사부의 중시, 이 중시의 기능을 강화했고, 요거 하나 볼게요. 감찰기구인 사정부를 설치합니다. 원래 진흥왕 때 경이었는데 이게 사정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중국식으로 시호를 쓴다. 그래서 상국유사는 무열왕 때부터를 하고라고 합니다. 상고가 전통식 왕명, 중고가 불교식 왕명, 중국식 시호를 쓰면 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수상은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귀족회의 장이죠. 상대등 알아두시고, 자, 관등은 17관등인데 여기 백제가 16이었으니까 여기는 헷갈리지 않도록 17관등, 17개 관등이 있다. 귀족회의, 화백회의고요. 여기는 꼭 하나 써놓을게요. 화백회의만 특이하게 만장일치제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할게요. 그 정도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무역을 지금 쭉 한꺼번에 경제제도를 쭉 한번 써놨는데, 한능검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근데 노급시급이 중요하긴 한데,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통일신라 시대에서 하면 좋은데, 노급시급은 그냥 땅도 주고 그 땅을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정해주고 그 땅에서 세금도 거두고 노동력도 징발하도록 하는 게 노급하고 시급인데요. 노급은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급은 왕족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줍니다. 또 요거는 나중에 계속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에다가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근데 대상만 다릅니다. 노급은 관리로서 근무하는 귀족이고요. 시급은 왕족이나 공을 세운 공신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라가 나중에 한강역을 확보한 이후에 중국과 교육을 할 때 핵심 지역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만. 진흥왕 이후로 당항성.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 갑니다. 통일신라. 그러면 통일신라의 이제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이죠. 신라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자, 통일 완성했고요. 요거 지방의 외사정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감찰관입니다. 감찰기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신문왕을 별표하시면 돼요.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귀족들 중에 자기의 장인이었던 김흠도를 역모 혐의로 죽이죠. 자기 장인 처갓집을 다 그냥 주륙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한 거, 요거 오타네요. 폐지가 여인데 아이로 돼 있네요. 어이로 돼 있네요. 노급 폐지. 자, 관료전은요, 수조권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급이 노동력 징발까지 되다 보니까 귀족들에게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관료전으로 지급하되 노급은 폐지합니다. 꼭 외우시고.
그다음에 뭐 중앙행정제도를 개편한 거고요. 요거 지방제도를 구주와 오소경 체제로 완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 구서당과 지방군 십정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옆에 가볼게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별표예요. 자, 구서당이 중앙군인데 이게 민족 융합의 성격이 있어요.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뭐 말갈인, 그다음에 보덕국인까지 다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십정은 지방군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보세요. 9개의 주죠. 그러면 주마다 정이라는 부대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9개의 주면 9개의 정이 돼야 되죠. 그쵸? 근데 9개가 아니라 왜 10개의 정이 되냐? 국경지방이 한 주라는 곳인데 여기에 2개의 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십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주마다 정이라는 부대가 하나가 있는데 구주인데 왜 십정이냐라고 물어보면 발해랑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한주라는 곳이 2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십정, 그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구서당과 십정 만든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신문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거 알아둬야 되고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그 다음 국학, 유학을 가르치는 국학하고 수도, 대구 지역,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했었다는 얘기. 뭐 성공은 못하지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자, 만파식적 설화를 유포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파도를 잠재우는 필이란 뜻인데, 동해바다의 용으로부터 대나무를 받았고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파도가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퍼뜨린 이야기입니다. 만파식적 나오면 신문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소왕 때는 이 수도인 금성에 서시와 남시 2개의 시장에도 설치되고요. 성도왕 때는 정전 지급하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요청해서 발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해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하거든요. 자, 경덕왕 때는요, 중국식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중시를 시중으로 바꾸고, 자, 요거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신문왕 때 폐지됐던 노급이 부활된다. 꼭 순서 보셔야 됩니다. 자, 순서 관료전 지급 먼저,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요 순서예요. 순서별입니다. 신라의 토지도는.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이때 건립이 됩니다. 자, 해공왕이, 자, 여기가 중대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무열왕부터 여기까지 있죠? 자,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가 무열계 진골만 왕이 된 건데, 요때를 우리가 중대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에서. 해공왕이 이제 이 반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공해난과 96 각간의 난은 똑같은 말이고, 여기에 컴마가 아니라 이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뭐 김지정의 난, 이런 반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란들 중에 이 김지정의 난 때 해공왕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해공왕이 죽고 나서 왕위가 선덕왕에게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내물계 진골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중대는 해공왕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하대, 선덕왕 다음에 이제 원성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거 많이 물어볼 겁니다. 독서 삼품과 유학의 수준을 가지고 관직에 등용하는 겁니다. 얼만큼 너로 공부했니? 너의 독서 상태가 어느 정도니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등용한다는 겁니다. 능력 위주로. 자, 발해 사신 파견인데 이거 몰라도 될 것 같고요. 헌덕왕 때, 자 보세요. 김원창의 난과 김번문의 난이 일어납니다. 요게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입니다.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기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9세기 800년대로 넘어간 겁니다. 이때는 김원창이 왜 난을 일으켰냐면, 원래 선덕왕 다음에
김주원이라는 사람하고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이 사람 뇌물개고요. 이 사람 무혈개입니다. 선덕왕은 뇌물개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화백회의에서 김주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주원이 왕위로 결정됐어요. 김주원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경주로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와서 경주 근처에 알천이라는 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김경신이 그때 화백회의의 장이었던 상대등이었습니다. 화백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중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건데 지금 김주원을 못 오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김주원에게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네 하더니 김경신을 왕으로 정해버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김주원의 입장에서 보면 왕위를 인터셉트 당한 거죠. 억울하지. 근데 김경신이 즉위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중에 김원창이 김주원의 아들이거든요. 열받아. 우리 아버지가 원래 왕인데 니네들이 말이야. 근데 헌덕왕이 원성왕의 손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손자인데 원성왕 다음에 큰아들이 죽고 그 큰 손자인 소성왕이 왕이 됐어요 원래. 근데 소성왕의 아들이 애장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애장왕을 소성왕의 동생인 헌덕왕이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거야. 헌덕왕이 찬타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헌창이가 아니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진짜 이렇게 열받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왕인데 니들이 왕위를 뺏어갔는데 그냥 그래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헌덕왕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막 가자는 거지. 그럼 나도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실패했어요. 아들이 또 일으켜요. 김범문의 난. 김원창 그 아들 김범문. 이 두 반란 때문에 무혈계 진골은 육두품으로 강등돼 버립니다. 오케이? 그게 신라 하대 가장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아시죠? 자, 이건 몰라도 되고 흥덕왕은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 장보고가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한 걸 물어보겠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신라 귀족들이 너무 사치풍조가 많아져 갖고요. 사치를 금지하는 교서를 반포합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문성왕은 몰라도 되는데 장보고의 난, 장보고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장보고의 난을 설명하려면 제가 너무나 많은 왕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몰라도 되고 청해진 설치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신무왕, 문성왕 이런 사람들을 즉위시키는데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문성왕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반란 혐의로 죽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가장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 하면 그냥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의 난 정도 순서 배열이 나온다면 김원창 다음에 장보고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진성여왕이라고 이 51대 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800년대 후반 9세기 때 왕입니다.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이 있었어요. 현존하진 않습니다. 자, 농민반란,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붉은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적고적의 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 가서 활약하던 최치원이 돌아와서 개혁안 시무 10여 조를 올린 것도 진성여왕 됩니다. 진성여왕은 마지막 여왕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라 하대의 반란 중에 왕위 쟁탈전에 속하는 김원창의 난 같은 것들이 있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탈 때문에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얘네들을 다른 왕에다가 붙여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중앙제도 쪽에서는 요거만 볼게요. 아까 이제 구주오서경 이런 거 봤는데 자, 차별받는 향이나 부곡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고려에도 있지만 고려는 소가 더 설치가 되는 거고 외사정 아까 봤고 요거 하나 지방 세력을 인질로 잡아두는 겁니다. 상수리 제도.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순서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여기까지가 중대예요. 근데 소송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성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대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국학생들에게도 노급을 지급한 걸 혹시 물어본다면 순서상 5번째입니다. 아시죠? 근데 주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별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왕의 그 업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민정문서인데요.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신라 세무행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가호를 나눌 때 이 숫자만 외우세요. 9등급으로 나눴고 사람은 남녀별로 나누되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도 조사하고 과실을 맺는 나무도 조사하고 토지도 조사하는데요. 토지의 종류는요. 촌주, 위답이 있어요.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촌주에게 주는 것이고 내실영답과 관무전답을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내실영답은 관리에게 주는 거고 관무전답은 관청의 운영 경비로 주는 건데 자꾸 바꿉니다. 관무전답이 관리에게 줬다. 이렇게 자꾸 바꿀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연수유 전답은 마을에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저는 뭐 잘 몰라도 돼요. 그 정도만. 그리고 3년마다 기록했다. 자, 369 민정문서 369 작성기간 3년. 매년 파악을 하지만 작성기간 주기 3년. 인구를 적을 때 나이대에 따라서 6등급, 가호는 뭐 노동력의 수에 따라서 9등급이에요. 3, 6, 9. 아셨죠? 그 토지의 종류를 잘 알아두세요. 누구한테 주냐. 특히 내실영답과 관무전답을 헷갈리게 될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역을 더 많이 하니까 울산항,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항, 전라도 영암, 당항성. 그리고 요거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무역을 하죠. 그리고 산둥반도에서 양쯔강 그 일대 신라인들의 거주지, 신라방, 뭐 신라원, 신라소 등등이 막 만들어지는 그 시기다. 자, 발해 한번 갑니다. 발해. 고대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게. 발해는 총 15명의 왕이 있는데 딱 몇 명만 알면 됩니다. 일단 대조영, 고왕. 처음에 건국했을 땐 진이었고요.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되면서 발해라는 연호를 국명을 쓰고 연호는 천통이다. 잘 안 나오고요. 자, 무왕. 자,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흑수말가를 공격하는데 자, 장문유를 파견해서 당나라를 공격했다. 당나라와 싸우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자, 신라도 대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연호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문왕은 이제 당나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발해 국왕으로 책봉이 돼요. 군왕이 아니라 국왕으로. 신라와도 관계 개선돼서 신라도를 개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문유가 당을 공격하니까 당나라가 신라한테 도움을 달라 그래서 아까 신라 성덕왕 때 발해를 침략했다는 게 요거예요. 자, 수도 천도를 꼭 알아두세요. 수도를 원래 고왕은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합니다. 근데 문왕이 중경으로 천도했다가 상경, 동경으로 계속 옮겨요. 그리고 여러분 연호를 쓰는데요. 요게 잠깐 잘못 들어갔는데 요게 대흥입니다. 대홍이 아니라 대흥과 보력이에요. 대흥과 보력. 대흥, 보력.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 있죠? 요 사람 5대입니다. 5대. 성왕이 상경으로 다시 천도합니다. 연호는 중국 몰라도 돼요. 근데 요거랑 헷갈리지만 않는데 선왕. 얘는 10대입니다. 10대. 일단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직계이고 이때 최대 영토고요. 그래서 지방이 5경 15부 62주로 지방 제도가 완비가 됐고 당나라에서 오죽하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리고 연호는 건흥을 쓴다는 거. 자, 그래서 1대 고왕, 2대, 3대 다음에 10대 선왕 4명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근데 수도 천도 마지막 상경 천도가 이제 성왕이고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중앙제도는요. 당을 모방을 합니다. 삼성육부 제도라고. 삼성육부. 근데 조금 우리가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삼성 중에 좀 높은 게 정당성이고 수상이 대내상입니다. 대내상. 자,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고 이제 감찰기구가 있고요. 주자감이라고 유학을 교육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군사는 이제 중앙군이 10위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중앙군이 10위다. 자꾸 뭐랑 헷갈릴 것 같아요. 신라의 지방군 10정이 있죠. 10정이랑 발해 중앙군 10위랑 자꾸 섞어요. 근데 좀 은근히 또 헷갈립니다. 또 10정인지 10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수치제도나 뭐 대외무역은 뭐 크게 안 봐도 됩니다. 여기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몇 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사회제도 중에서 자, 다 아까 봤던 건데요. 그죠? 다 봤던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진대법 뭐 중요하다고 체크 다시 한번 하시고 서옥제 보시고 형사치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학, 경당 보시고 신집 5권 보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불교는 소수리방 때 그러니까 수용된과 동시에 공인이 된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도교는 영유왕 때 전개됐는데 영계 소문이 되게 많이 장려했다. 불교와 연결된 귀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서고문에 사신도 있죠. 사신도는 도교의 어떤 증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무덤 중에 돌을 쌓아서 만든 돌 무지 무덤이 장군총인데 요거랑 석천동 고분이랑 유사하죠. 건국 세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원래 굴식 돌방 무덤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벽화를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도굴이 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고요. 불상은 요것만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일본에 문화 전파한 것은 이 담징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하세요. 담징이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호류사의 금당 벽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줬다. 이건 이제 뒤에 제 그림을 실어놨는데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라고 있어요. 그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의 외에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백제 쪽의 사회제도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학문 쪽에서 자 요거 서기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 알아둘게요. 노리사치계. 노리사치계가 성왕 때인데 왜 일본에 당시에는 왜라고 불렀어요? 불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거 중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 있죠.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택지적 비문 요거 중요합니다. 네, 무령왕릉의 지석도 사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 토지 신에게 무덤 터를 사는 매직권이라는 게 있어서 좀 중요하긴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또 나올 것 느낌이 괜히 나올 것 같은데 무령왕릉 지석에 보면 토지 신으로부터 무덤 터를 사는 권리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 같은 게 나와요. 매직권이라고. 그 매직권의 내용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보시면 여긴 좀 한성시대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웅진시대 굴식돌방 무덤들이 있고 자 벽돌 무덤 중에 무령왕릉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무령왕릉에 벽화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벽화가 자꾸 있다고 오답냅니다. 원래 무령왕릉이 7번째 무덤 7호분인데 6호분은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비시기 굴식돌방 무덤들이 또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이다. 자, 요건 나옵니다.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알아두시고 서산마의 열애 3존상 중요하고요. 뭐 요즘에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3존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자 아직기와 왕인 유학을 전파하는데 왕을 알아야 돼요. 근초고왕 때입니다. 자 단양이와 고안무 무령왕 때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노리사측의 성왕 때 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건축 양식, 백제 가람 양식이 유행하기도 한다. 신라로 갑니다. 신라는 뭐 화랑도 아실 거고 체크. 그 다음에 뭐 골품제 아실 거고 중의제 너무 어렵고요. 자, 요거 국사 됐죠? 그 정도. 자, 그 다음 불교는 놀지왕 때 수용이 됐지만 누가 공인했다? 법흥왕 때 공인했다라는 거. 아까 2차돈의 순교 얘기했어요. 자,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진흥왕. 불교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수레바퀴, 금륜, 을륜, 철륜, 동륜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알아두시고 자, 세소곡에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써준 겁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여기는 벽화가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도굴이 어렵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돌무지 덧날무덤은 신라만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 전탑을 모방한 분황사 모정석탑 많이 나오고요.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항룡사 구축 목탑 중요합니다. 항상 선덕여왕이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경주 배동 석조 열애 3존 일상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1번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쌓는 축제술을 전파했다. 요것만. 조선술 축제술 됐죠?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에서 아까 농민봉기 요거 원종과 연호연한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교육기관 국학 아까 봤죠? 독서문과 봤죠? 역사사인데 요거 좀 나오면 어렵습니다. 화랑세기하고요 한상기 고승전 요거는 김대문이라는 귀족이 쓴 거고, 개원필경, 제환연대력, 뭐 난낭비서, 사산비문 이런 것들은 최치원이라는 육두품이 쓴 겁니다. 이 사람 육두품이고 김대문은 진골인데 시기는 되게 달라요. 성도강 때 사람이고 신라 하대 사람이니까 되게 다른데 자꾸 얘를 섞어요. 최치원의 저서와 김대문의 저서를 자꾸 섞어요. 아시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수, 설총이 원효의 아들입니다. 자, 불교 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사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원효가 중요하겠죠? 원효대사, 일심사상 또는 화쟁사상. 책은 꼭 이거 물어볼 거예요. 금강 삼매경론. 원효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대승 기신론소, 신문 화쟁론. 자, 요거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미타 신앙 강조한 거.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요런 정도. 됐죠? 그 다음 의상도 많이 물어보죠. 의상. 이 사람은 그냥 화엄사상. 조화를 강조하는 화엄사상. 그리고 책. 화엄. 일씀 법계도. 그 다음에 절을 꼭 물어볼 겁니다. 낙산사와 부석사를 창건한 거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초에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도 많이 물어보죠. 됐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바로 보시면 발해는 주자감.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돼서 그 문왕의 딸이었던 정혜공주와 정여공주 묘지에 보면 불로장생사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도교랑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무덤 갑니다. 무덤. 무덤은 통일신라는 그냥 굴식돌방 무덤인데 규모가 좀 작아지면서 무덤 테두리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한 거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어려운데 요게 중요해요. 자,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는 굴식돌방 무덤에 자,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모주림 천장 구조고요. 돌로 만든 사자상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정혜공주면은 당나라식의 벽돌 무덤이지만 평행 고임 구조의 천장이 고구려 양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주림 천장 구조냐, 평행 고임 구조냐. 그리고요, 정혜공주 묘에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그것도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불상은 요거 통일신라의 여기 발해는 이불병자상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신라는 통일신라는 이제 보면 탑이 3층 탑이 많이 나옵니다. 통일 위에는 요거 보세요.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석가탑인데 석가탑이 뭐죠?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이름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석가탑이라 그래요. 여기 안에서 그 유명한 그 석가탑 안에서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 정강, 대, 다란이, 경이 이 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됐습니다. 요거 상원사 동종이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 요건 성덕왕 때 만든 거고, 성덕대왕 신종 즉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해공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줬다면 통일신라 문화는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이러면 이제 고대사가 다 끝난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사진을 실어놨잖아요. 지금 요거 사진. 그냥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황룡사 구층국탑은 실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자, 특히 얘 조심하세요. 진전사지 상태. 얘는 맨날 하대의 유물로 많이 나옵니다. 신라 하대 유물로. 요것도 하대죠. 승탑을 만드는 건 하대니까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됐죠? 그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불상들도 나오니까 여기 있는 정도만 보시면 거의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산리 고분벽화가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닮았다라는 거죠.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백제 양식으로 만든 겁니다. 고류사에 있는 거. 요거는 담증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죠? 오케이. 됐습니까? 여러분 2시간 했는데 이제 고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대까지가 정말 많은 내용을 한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제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이어서 하겠습니다.